안녕하십니까. 금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국어 이론 간단한 기초 한번 이제 A4 한 장의 앞뒤로 정리를 해보려니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세 명이 정리했는데 이 첫 번째 쓴 애가 제일 잘 써서 얘 걸로 하고 이 글씨 그쵸 어마무시하죠. 두 번째 사람 거는 이 글씨 그쵸 엄청 노가다를 했죠.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제일 첫 번째 두 장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자, 시나리오를 보면 영화 쓰기 위해서 그치 대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영화를 상연하기 위해서 영화를 찍기 위해서 목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뭐 있는데 시나리오 구성을 보면 가출구 이루성 뭘 만들어두면 이게 뭐 소설에 사면서는 죽음은 주제 구성 문제 사람이 죽으면 인사 두 번 하죠? 죽음은요 사람이 죽으면 뭐를요? 인사를 배로해. 인사배. 그래서 주제 구성 문체가 소설에 살면서고 구성에 살면서는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똑같이 소설을 드라마로도 만들잖아. 그러니까 인물, 사건, 배경. 시나리오 구성에 살면서는 똑같아요. 그죠? 희곡은 연극이고, 그죠? 소설도 둘 다 5단 구성이에요. 5단 구성은 출발 단계, 발단, 전개, 굴러서 자전거처럼 굴러서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되는데 시나리오 이거는 영화는 이렇게 돼 소설로 다시 보면 되니까. 근데 희곡은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발단, 전개, 절정, 하강이야 하강. 대단원. 이때 흥부, 놀부 데려다 두드러 패고 이런 게 있어요. 이해되세요? 현장성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야. 주제의 흐름에 맞춰서 그죠? 소설이나 시나리오를 연극으로 바꿀 때는 여기다가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장면을 넣어줘야 사람들이 얼싸동네하고 춤추고 그러는 거예요. 현장성. 이해되세요? 자, 시나리오는 해질 때요, 해질 때. 뭐라고요? 해지대. 해질 때까지 찍는 거야. 해질 때. 자, 해설은요, 해설, 대사, 지문, 해질 때죠. 해질 때. 어때요? 해지대. 대사는 대화. 해설은 제일 처음에 등장인물, 곳, 장소, 무대 장치 이런 거 설명해 주는 거 처음에. 그러면 지문은 뭐냐?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행동 지문이 있고, 하나는 조명이나 무대 장치 이런 거. 행동, 손은 든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해질 때까지 뭐 찍어요? 영화 찍고 연극 찍어. 지문은 음향효과, 음악 저장 등 하고 뭐가 있다고요? 행동. 장면 표시는 신단말하고 해서 S 이렇게 신2 해가지고 이렇게 탁 내리는 거 있죠 그거? 그런 거. 자, 감상문은 느낄감의 상상한 거 느끼고, 글감은 글의 재료예요. 주제라고 그랬었어. 재료. 소재는 뭐라고요? 재는 이렇게 써. 재료기 때문에 재료라. 주제자를 줄 때는 이렇게 써. 펼칠 때예요. 펼쳐놔야 돼. 주인의 생각을. 중심 생각을 펼쳐놓으니까 주제. 그래서 이걸 합치면 제재라고 그래. 주제를 나타내는 소재를 제재라고 그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나타내는 소재, 제재. 이해되세요? 구성은 했죠? 그랬자임, 갖출구. 문체는 문장의 체질, 스타일, 개성, 특성, 말투, 이런 거예요. 문체. 문장의 체질, 스타일, 개성, 말투. 셋. 문체는 8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문어는 구워 먹어. 문어체 만드는 구어체야. 문장체, 말로 하는 말투체, 구어체. 많이 연결하는 만연체, 간단하게 연결하는 간결체. 많이 만드는 간결. 우유처럼 부드럽게 얘기하면 우유체, 건강하게, 강하게 얘기하면 강건체. 우유 먹으면 건강해요. 화장을 많이 해. 글자를 많이 꾸며주면 빨갛게, 침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사과. 많이 꾸미면 화려체. 화장 많이 하면 화려하지. 화려체 반대는 화장을 안 하면 피부가 건조하지. 건조체. 꾸밈이 없는 거. 이게 기본 문체고, 거기서 여성적 문체, 기도적 문체, 의지체, 이런 여러 가지 많아. 있는 대로 나오는 대로 하는 거야. 설명문은 해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확실하게, 사실을. 이해돼요? 그럼 해설은 객관적으로 해야죠? 안 다쳤는데, 홈런이네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설명문은 객관적으로 해설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실은 사실을. 이렇게 설명문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의 현상 지식 등을 알고 있는 바를 잘 알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고. 됐어요? 자, 이렇게 보면, 막 이것저것 다 써놨네. 기해문은 여경감이에요, 여경감. 여교감, 여경감. 여교감이 아니라 여경감. 여행의 과정, 견문, 감상. 이렇게 세 개를 써야 돼. 느낌점. 감상은 느낌점, 견문은 전파 견문처럼 보고, 볼겸, 들을문. 보고 들은 거. 이거 여행의 과정. 그걸 여정이라고 그래, 여정. 여행의 과정을 견문로, 보고 들은 거를 감상을 느껴서 같이 쓰는 거고, 여행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객수라고 그래, 객수. 여객의 그리움. 이걸 객창감이라고 해, 객창감. 객창감이 뭐냐면, 여행에 갔을 때 느끼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생각, 그런 거, 객창감. 객수, 객창감. 이 두 단어는 알아야 돼. 이해됐어요? 이게 여교감이 아니라 여경감. 저 보고서는 어떤 거, 보고서 쓰잖아. 과정, 결과, 그지? 분석하고 쓰는 거야. 그지? 숙제 수행평가 보고서. 보고서는 동기, 왜 그걸 쓰는지, 목적, 이걸 쓰면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한 다음에 그 계획을 다 짜가지고 행정, 이런 거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보고서를 쓰지. 감상문은 느낀 거 쓰면 되지. 체험, 경험한 거, 감상한 거, 그지? 형태가 없으면 다 무조건 어린말 본문에도 이게 3단 구성이에요. 그럼 2단 구성은 뭐냐면 원인과 결과가 2단 구성이요. 1단 구성은 뭐냐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뭐 있는 문장. 원인 결과는 달라. 이 문장이 모여서 단락이 되고 서론 본론 결론이 생기면 첫 글이 되는 거야. 그게 3단 구성이야. 3단 구성 싫어. 야! 서론 호기심 있는 거야.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본론. 결론. 짬짜면 먹자. 그게 서론 본론 결론이야. 자, 4단 구성은 기. 이게 서론이랑 똑같아. 승, 이을승, 구를전, 매들결. 이건 똑같아, 이렇게. 이해됐어요? 4개로 자른 거야. 본문으로 2개로. 자유롭게 써, 보통. 그래서 일정한 형식이 있어. 독서는 독서 감상문 서식, 뭐, 어떤 보고서 서식, 다 서식이 있어. 서식이 없는 건 수필이라고 해. 근데 예술성이 있어야 돼. 자, 편지는 뭐라고? 상대방에게, 없어. 한쪽 편, 한 개. 그지? 종이지, 그지? 짧은 종이로 전할 말을 전하지. 제일 끝에 PS, 이게 추신인데. 엄마 돈 보내줘. 이렇게, 마지막. 이게 추신, 추백. 이렇게 하는데. 추신, 추백. 나중에 설명문, 논설문 할 때 설명문은 해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확실하게 사실을. 논설문은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돼, 설득. 설득을 하면 논리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고, 주장에 대한 설득을 하려면 객관적인 근거를 대줘야 돼. 설명해야 돼, 목적. 그래서 이해를 시켜, 상대방을. 그래서 객관적으로 써줘야 돼, 설명문은. 해설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근데 논설문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을 하고 설득을 해야 돼. 설득은 뭐냐면 상대방이 히읗, 디귿, 비읍, 히읗 행동 변화를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공부해! 그러는데 엄마가 니네가 공부 안 하면 엄마는 잔소리꾼. 근데 니네가 네! 하고 딱 하면 엄마는 설득쟁이. 그러면 니네는 엄마를 잔소리꾼으로 만들 수도 있고 설득가로 만들 수도 있지. 자, 그러니까 주관적 성격이 강해. 공부해! 그러면 나는 안 하고 싶은데 하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하면서 엄격한 형식으로 쓰는데 둘 다 논리성은 있어. 논리는 그러면 이론이야, 이론. 그럼 논리는 어떻게 가느냐? 원인과 결과. 이게 다시 원인이 돼서 다시 결과. 이 원인이 돼서 다시 결과. 이렇게 인과관계가 쭉 이어진 걸 논리적이라고 해. 이해되세요? 자, 논설문은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이해를 시키는 것은 설명문이고, 이걸 행동 변화까지 시켜야 돼. 그러니까 주장은 주관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논리적으로 설득하려면 사실에 있는 근거를 다 대야 돼. 세상에 있는 객관적 근거를. 그래야 설득되지. 그치? 편지는 처음에는 서두. 그 다음에 뭐라고? 호칭, 부모님 전상서. 부모님 앞에 보내는 게 부모님 전상서. 그거 쓴 다음에 자기 이름 쓴 다음에 본가 있나 하면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쨌든 첫인사 잘 안녕히 계세요. 지금 날씨가 저거 하고 잘 지내셨어요. 앞으로 잘 지내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비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본문 안녕히 계세요. 몇 월 며칠 두고 딱 그런데 추신 매달 보내는 학습비가 너무 적어요. 게임방비가 없어요. 이렇게 쓰는 거야. 편지에 관련은 사적 개인적 편지. 이건 뭐야? 단체와 단체 공적. 공 반대 사인 공공단체 이렇게 반대로 마찬가지니까. 그지? 친하게.
그러니까 서로 공공문서라는 거야. 단체끼리도 문서를 보내서 그 증거를 남겨, 증거. 그래서 공적 편지가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논설문을 쓸 때는 서론, 본론, 이게 서가 실마리 서자야. 윤동주의 서시라는 게 있는데, 감옥에서 윤동주가 시를 여러 편을 쓰고 죽었어. 근데, 그래서 그걸 모아갖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을 만들었어. 윤동주가 죽은 다음에. 그걸 유고시집이라고 그래. 그때 제일 첫 번째, 실마리. 그게 단서. 법인을 잡는 단서. 그 서자. 단서, 단초. 그게 서시야. 그 시집의 첫 번째 나온 시가 서시. 그래서 주제를 제시하면서 관심을 유발하고 주제, 그지? 지구는 과연 동그란가? 관심 유발, 평평하다는 이런 이론이 있다. 동기 의도, 이거를 알아보면 뭐가 중요할까?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다. 물론 평평한 것과 둥근 거의 비교, 그지? 농그, 실험에 대한 논리, 그거의 논리적인 반박으로 해결 안 된 것들. 그래서 결론, 지구는 평평하다는 논리가 있지만 이거는 뭐가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둥글다고 할 수 있다. 본론의 정리. 그런데 왜 평평한 게 나왔을까? 이런 것 때문에 나왔다. 앞으로 이렇게 과학적 진실에 대한 접근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하면 요거는 논설문, 설명문은 비문학이라 그래. 논설문, 논리적 설득, 논설문, 설명문 이런 거. 일기, 보고서, 감상문 이건 비문학이야. 문학은 시, 소설, 수필, 희곡이 있어. 시, 소설, 수필, 희곡. 희곡은 연극이지. 이게 시나리오에다 넣어. 소설은 꾸며서 쓰는 거지. 하구성. 시는 뭐라고? 운율의 미학. 리듬 있게 자기 생각을 쓰는 거. 수필은 형식이 없어. 자유로워. 수필과 나머지로 나눠. 또 요런 거를 산문이라고 그래. 요 리듬이 있어. 시는 노래라. 노래 가사처럼. 이건 리듬이 없어. 이거는 운문, 이거는 산문. 이 네 개는 문학. 이거는 수필, 형식이 없고, 이거는 다 형식이 동그라미 친 건 정해져 있어. 이해됐어요? 이거는 문학, 이거는 비문학. 그러면 이거는 예술성이 있어, 예술성. 예술성은 뭐냐? 감동을 해야 돼. 여기는 논설문, 설명문은 비문학이라 그래. 이거는 문학이라 그러고. 그러면 니네가 논설문을 썼어, 설명문을 썼어, 수행평가를 했는데 선생님이 감동을 받아. 그러면 이거는 수필이야. 니네가 편지를 썼어. 친구한테 사과 편지를. 그럼 실용글이야. 그냥 생활글, 비문학. 근데 소설가가 아주 어떤 사람이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 편지를 썼어. 감동했어, 사람들이. 그러면 수필. 이해됐어요? 자, 문장은 이렇게 국어를 할 때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 문장이 모여서 뭐가 돼? 단락이 되고 단락이 모여서 글이 돼. 문장은 완성된 결론을 해줘야 돼. 완결성. 완성된 결론. 그래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딱 짜여진 거야. 주어, 목적어, 서술어. 단락은 통일되게 써야 돼. 그래서 찬성은 찬성끼리, 반대는 반대까지 이렇게 모아 쓰는 게 더 편해. 주자는 하나로 관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찬성이면 찬성. 자기의 일관된 하나의 관점, 일관성. 완결성, 통일성, 일관성. 문장, 완결성. 단락, 통일성. 글, 주제, 일관성. 이게 국어의 3대 원칙이야. 문장은, 의문은, 자음과 모음이 있어. 제일 처음에 모음이 나와, 어미모. A, E, O, 세균면. 이 모음. A, E, I, O, U. 이렇게. 그치? 단모음은 이기, 누구, 에게, 너고, 에, 아. 이렇게. 여기에서 모음이 소리가 나가다가 혀에 스에와 이빨에 닿으면 시읒. 느드트. 혀에서 나오면 느드트. 크크크 해봐. 이렇게 입으로 꺾인 여기에 닿으면 크크크. 혀에 닿으면 느드트. 혀 옆에 랄랄랄라. 혀 옆에서. 이빨에 나면 시읒. 이 입천장에 난 거 즈. 입술에서 나면 느부프. 이해됐어요? 요렇게 음은 모음이 소리가 가다가 자음에서 걸려서 소리가 나오고, 이걸 한 글자로 만들면, 글자 수대로 하면 음절. 그 음절이 나중에 형태소라는 걸 배우는데, 어쨌든 의미를 가져가지고 혼자 쓰여. 그게 단어, 호단.
그 단어가 모여서 어절이 돼. 그럼 구화절이 돼. 구. 주어 부분, 서술어 부분. 아니면 주어 부분이 다 있어. 구, 주어, 서술어 부분이. 그럼 절. 구하고 절이 모여서 문장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문체는 뭐냐? 문장의 체질, 스타일, 개성, 말투. 이렇게. 아까 했지? 문어는 구워 먹어. 문어체는 구어체. 우유 먹으면 건강해. 우유초 만드는 강건체. 많이 연결하고 간단하게 결론 맺고. 꾸미면 화려체, 안 꾸미면 건조체. 피부가 건조해요. 그다음에 여성체, 독백체, 기도체, 의지체 별게 다 있어. 글의 짜임은 글을 전개하는 거야. 짜임이 구성이야. 구성. 그지? 3단 논법은 서론본론 결론, 처음 중간 끝, 기승전결 4단,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이건 5단. 자, 문단은 문장이 모인 거지. 생각을 전달한다고 생각. 접속사가 있지. 접속사. 그러나 그리고 문장과 단어와 단어도 있고 문장과 문장도 있고 문장과 문단도 있는 접속사.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 이런 거. 접속사는 무조건 다 이렇게 역삼각형 쳐놓는다. 수사법은 수식, 말사자야. 말을 이렇게 수사반작이 아니라 말사자, 말을 사전할 때 사자고 수식하고 장식한다 숫자야. 이 수사법은 세 가지가 있어.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 비유법 뭐 7가지, 변화법 뭐 8가지, 뭐 강조법 뭐 7가지 뭐 이렇게 또 있어. 근데 이걸 둘째 비유법은 유자를 의자와 유자가 들어가면 다 비유법이에요. 의. 이건 비유법. 도치법은 위치를 바꾸고 대꾸법. 서울대도 하면 이게 변화법이고 강조법도 따로 있고 그래. 변화법, 강조법은 구분이 안 돼서 한 종류는 다 외워줘야 돼. 공부 잘하려면. 자, 어쨌든 비습 유사, 빗대어라는 뜻이야. 빗대어. 빗대어라는 것은 비교하는 거야. 애유하고 이렇게 까마귀 같은 녀석, 같은 시처럼 인양이 들면 직입법. 이게 없고 저놈은 까나비다. 같은 뜻이처럼 인양이 안 나오면 은유법. 근데 이게 안 나, 이게 숨어 있지. 땡땡이. 이게 땡땡이 같은 뜻이처럼 인양이 은유법이고 요 비만 나왔어. A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비하고 땡땡은 안 나왔어. 그러면 상징법이라고 그래. 까마귀 이렇게 하면. 남자친구가 있는데 말미잘 까마귀 늑대 도둑놈 그럼 누구야? 여자친구가 몰라 하면서 가슴 치면서 말미잘 늑대 깡패 도둑놈 못했어 그럼 누구야? 남자친구라고. 남자친구의 특징들을 마구잡이로 늘어놓고 원래 남자친구는 언급하지 않아. 원관념은 언급하지 않고 비유하는 관념만 얘기하는 걸 상징이라고 해. 뭐라고? 상징. 상징을 뭐라고? 현상의 특징을 상징이라고 해. 인간처럼 얘기하면 의인법, 태도를 흉내내면 의태법, 소리를 내려면 의성어. 도치법은 위치를 바꿔 나가자 학교에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어. 대꾸법은 구절이 바뀌었어. 인생은 길고 예술은 짧다 이렇게. 그지? 거꾸로 한 거야? 인생이 기냐 예술이 기냐? 예술. 그냥 나는 인생이 길어. 왜? 내가 죽으면 예술 필요 없거든. 내 인생이 더 길어. 인생은 길고 예술은 짧다 이렇게 맞세워서 대립하는 대립 구절 이런 뜻이야. 자, 문학은 내가 뭐라 그랬어?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수필은 이게 수행원 할 때 이게 숫자고 필은 불기고요. 붓을 따라서 이렇게 쓰는 거야. 자유롭게. 분신사바 알아? 그래서 그게 수필이야. 붓 따라가는 거. 자유롭게 쓰는 거. 형식 없이. 경험한 것을 형식 제한 안 받고 쓰는 거야. 그래서 무형식의 형식이라고 해. 자, 시는 운율이 있게 쓰는 운율, 리듬, 반복. 그럼 리듬은 운율이 생기려면 네 박자처럼 반복을 해야 돼. 그래서 압축, 현상의 특징을 쓰고. 시야, 시. 노래 가사라고 생각하면 돼. 심상은 마음으로 상상하는 거야. 근데 이게 감각기관이 있어, 감각기관. 눈에 다 있어, 얼굴에.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 다 있지, 오감각. 그 감각에서 시작해서 뇌에서 판단하는 게 시각적 심상 이런 뜻이야. 이해됐어요? 자, 시각적 심상은 이런 걸 찾을 수 있고, 청각적은 소리를 찾을 수 있고, 후각적 심상은 냄새를 찾을 수 있고, 미각은 맛을 찾을 수 있고, 그치? 촉각은 느낌을 찾을 수 있어. 부드러움, 거칠한 이런 거. 시의 갈래에서 정형시는 형태가 정해져 있어. 시조처럼 3434, 3444, 3544. 정형시 반대는 자유시, 자유롭게. 산문시는
그냥 일반적인 문장처럼 써 있어. 산문시 반대 운문시라고 안 하고 그냥 시라고 그래. 운문은 시니까. 그런데 이 산문시는 산문인데 이게 시처럼 산문처럼 썼기 때문에 시인지 몰라. 그래서 시인지 알려줘. 시험들 못돼 그런 거 잘. 그러면 시의 특징이 뭐냐? 이게 적은 특징이야. 시의 특징상 허가하고 용납하는 거, 용서하는 거. 나가자, 나가지. 근데 시에서는 나아가자 이렇게 써도 되지? 어? 노래도 이렇게 하지? 이렇게 맞춤법이 틀려도 돼. 왜? 제일 중요한 건 우줄이거든. 시에서는. 왜? 노래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문법으로 틀려도 되는 게 시의 특징상 허가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 시전은 그 시절의 가조, 시절의 노래요. 시절 가조 정도 때 이서충이 그랬어. 시전은 고려 중엽에 만들어져서 고려 말엽에 완성됐고 조선기의 전성기야. 800년 동안, 500년 동안, 600년 동안.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정형시면서 노래야. 소설은 이게 진짜 뻥이요. 진실성, 이건 허구성, 요 가운데 있는 호기심 유지하는 걸 글로 쓰는 거야. 그래서 진짜 뻥, 진짜 같은 거짓말. 이게 소설이야. 그래서 어떤 소설가 그랬어. 어릴 때는 거짓말 치면 혼내더니 어른 돼서는 맨날 거짓말 쓰면 사람들이 환호한다고. 거짓말 잘한다고. 소설가가. 자, 소설 대표적인 산문이래. 허구성, 꾸민 거라고. 근데 예술해야 돼. 문학이라 눈물이 나고 감동하고. 진실성이 저기 왜 진실성? 이건 허구지. 그러니까 진짜 뻥.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서사성이냐면 이 영웅서사시가 뭐냐면 영웅이 카이사르 같은 애들이 저쪽에 전쟁에서 이기면 원형 경기장에서 시인들이 음유 시인들이 노래를 해줬어. 일대기를. 그러니까 꼭 소설 줄거리처럼 됐지. 영웅서사시. 그러니까 서사는 사건 서술한다는 거야. 서술을 갖다 사건. 그러면 사건을 서술하려면 어려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숙소야지. 시간 경과가 있고 사건이 있어야지. 그래서 서사는 소설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러면 시간이 경과하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서사도 있고 과정. 라면 끓이는 과정. 시간 경과해야 되지. 국어의 시험지에 보면 화살표가 되면 다 과정이야. 서사, 과정,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는 원인이 먼저요, 결과가 먼저요. 원인이 먼저다, 그 다음 결과잖아. 이 세 가지는 동태적이라고 그래. 정지가 아니라 동작한다. 동태적. 태도를 보면 움직였다. 동태적. 시간 경과가 있다. 이런 뜻이야. 이해되세요? 서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사, 과정, 분과. 주제는 중심 생각, 펼칠 때, 주인중. 그지? 인생관, 가치관, 사고관, 세계관. 구성은 가출구의 이룰성, 그럼 짜임새, 구조. 서로 3단 구성, 4단 구성, 5단 구성. 또 뭐 있냐면 액자식 구성이 있어.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옴니버스라는 게 있거든. 버스 타고 가면 여기 사람들 다 다르지, 여기에는. 그치? 주인공은 다르는데 주제가 같아. 이쪽 방향으로 가. 그래서 옴니버스 방식. 옴니버스. 그치? 그럼 니네 피카츄 알아, 피카츄? 피카츄는 주인공은 같은데 매번 주제가 다르지? 지우개의 생일. 피카츄의 비밀. 그치? 달려라, 라이츄. 그치? 이런 것처럼. 근데 주인공이 똑같지? 그런 거를 피카레스크 방식이라고 해. 그래서 피카츄 방식, 옴니버스 방식, 액자식 구성. 이것만 알고, 시간을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갔다가, 과거로 가는. 이런 걸 역순행 구성이라고 그래. 이렇게 아니면.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가는 이렇게. 흘러가다가, 과거로 갔다가 회상하고, 이런 건 역순행. 어쨌든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개성적 언어가 문체. 개성, 문체, 체질, 스타일. 작가의 말투. 자, 인물은, 등장한 인물들 있지? 평면 반대는 입체예요. 그냥 보통. 입체는 성격이 이렇게 해서 좋아졌다가 나빠지든지, 나빠지다가 좋아지든지, 좋아지다가 나빠지든지. 입체적. 입체 불안감, 평면 불안감, 변화없는 거. 전형적 인물은 형태가 정해졌다고. 야, 난 개성적 선생이냐, 전형적 선생이냐. 그래, 그렇게. 전형적 선생님들 있지, 학원 가거나 학교 가면. 구성, 인사배, 그지? 사람이 뭐라고? 죽음은 인사를 배로해요. 됐죠? 구성. 출발 단계. 굴러서가, 자전거처럼 열어.
또 위기를 맞아. 그 절정에서 결말. 이거는 시간이야. 이거는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고. 이건 감정의 흐름이야. 얼마나 감정이 높은가. 출발 단계에서 배우미하고 놀순이하고 만났어. 근데 배우미가 놀순이가 착한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우리 등산하자 이렇게 해서 자전거 타고 막 가다가 보니까 여기서 깡패들이 야 니네 뭐해 내려줄자 이러니까 막 도망갔어 배우미가. 그치? 꼭대기까지. 그러니까 꼭대기 절정이 딱 가니까 배우미가 맨날 공부만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놀순이가 이것들이 하면서 쫙 하더니 막 팍팍팍 그래가지고 결말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배우미가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초롱초롱 깜빡깜빡 사랑 하면서 너 멋지다 나랑 사겨 그랬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절정이 꼭대기란 뜻이요. 결말. 이해됐지? 그랬더니 놀순이가 확 밀었어 절벽 아래로. 씩 웃으면서. 그래서 2부. 그래서 거기 휘리링 하고 문이 나면서 문을 통과했어. 그 놀순이가 다른 차원에서 온 사람이야. 배우미가 똑똑해가지고 이쪽 세계에 저쪽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데리고 스카우트한 거야. 그래서 나랑 사귀자매. 여기서 또 새로운 세상에서 한번 지내자. 우리 뭐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세계인데? 여기 마법이 있는 세계야. 나는 내 마법사의 제자인데 니네 문물을 보니까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 스승님이 대신 보냈어. 그래서 새로운 소설이 발달. 전개. 그래서 도시로 나가. 근데 막 사람들이 저 검은 머리 쟤는 마귀 아뇨? 하면서 막 괴롭혀. 그래서 막 도망다니고 막 하다가 얘가 이 좋은 사람을 만나갖고 막 이렇게 막 마을을 개발을 해. 그래서 왕자를 구해줘. 그렇게 또 소설을 쓰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세월이 딱 흘러가지고 놀순이도 늙고 배우미도 늙어서 이제 나는 고향 어떻게 가나 그렇게 했더니 놀순이가 시기공사 확 밀어. 호수에다 집 앞에 있는. 근데 포털이 씩 깔리고 다시 절벽 위에 딱 떠당 넘어졌어. 거기가 다시 젊어졌어. 이게 뭐지? 그래서 돌아가서 배우미가 소설을 썼거든? 근데 안 팔려. 재미없다고.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 시점은 보는 시점인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4개로 나눠주는 거야. 뭐 1인칭은 나고 2인칭은 너야. 나하고 너하고 대화하지. 근데 대화 안 하는 제3자는 빠져. 이게 3인칭이야. 근데 이게 주관적이 있고 객관적이 있지. 1인칭 주인공은 일기야, 일기. 이거 뭐라고? 일기. 자기가 보고 들은 거 그냥 쓰는 거야, 일기.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이게. 1인칭 객관 시점은, 이건 주관 시점이야. 객관식은 1인칭 관찰자라고 하는 거야. 주인공은 따로 있어. 나는 관찰자일 뿐이야. 주인공이 뭐냐면, 사랑방손님과 어머니가 의심스러워. 이게 사랑방손님과 어머니야. 사랑방손님과 어머니가 의심스러워. 그런데 5kg 어린이를 오니까 잘 모르지.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막 마음을 표현하지. 5키가 관찰자야. 1인칭 관찰자. 주인공은 사랑방손님과 어머니야. 어린이가 관찰자는 아니야. 이제 3인칭인데 이 사람이 제3자가 주인공이야. 그럼 신밖에 없어서 전지전능.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전능 시점이라는 거야. 신처럼. 근데 보통 현대소설은 이렇게 3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객관적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뭐라고? 독자가 주인공이니까 일기. 자기 자신의 이야기. 관찰자는 뭐라고? 주인공 이야기를 보고 써. 행동을. 작가 관찰자는 뭐라고? 작가가 관찰하니까 객관적으로 묘사해. 현대소설이요. 심리를 알 수 없고 잘 묘사하고. 전지적 작가는 옛날 고전소설. 다 써, 작가가 맘대로. 흥부는 착해 쓰여. 여러분, 이 나쁜 놈이여. 됐어요? 희곡은 연극 무대에서 쓰는 거예요. 연극 대본으로. 시나리오랑 비슷해요. 근데 희곡하고 소설의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배우의 말과 행동을 말 쓰고, 대사 쓰고, 동작 가로치고, 그러지. 이거는 말로 다 써야지, 이어서. 요거는 뭐라고? 등장인물들이 많이 못 나오지. 근데 소설에서는 10만 명이 출동했습니다. 이렇게 10만 명이지. 자, 요거는, 시간은, 제약받아서, 이거는 희곡을 만들려면 불도 끄고 뭐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건 없지? 이거는 대사로 하고, 이거는 여러 가지 묘사, 서사, 설명, 여러 가지 다 작가하게 쓰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학생이 정리했기 때문에 정리한 한도 내에서만 해드린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국어 문법. 이거보다 더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정리하신 거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